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입안이 바싹 마르고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 아무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45년 가까이 진료를 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셨던 증상들, 그중 상당수가 수분 부족, 즉 탈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한진호입니다. 올해로 78,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처음엔 간단해 보였던 증상들이 알고 보면 수분 관리 실패에서 시작된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갈증을 못 느끼는 몸, 물을 마셔도 흡수하지 못하는 몸, 커피나 국물로 대충 때우는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노년기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물을 잘 마시는 법을 이렇게까지 강조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용도가 아닙니다. 혈액을 묽게 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두뇌에 산소를 공급해 기억력을 유지하며 심장과 신장, 간을 돌리는 연료가 되기도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기본 바탕이 됩니다. 놀라운 건 이 중요한 수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에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65세가 넘어가면 근육량이 줄고 지방이 늘면서 우리 몸속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고 뇌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기능까지 약해지기 시작하죠. 즉, 몸은 말라가는데 정작 갈증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물 안 마셔도 괜찮아라는 말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런 상태로 여름더위, 겨울 난방, 약물 복용까지 겹치게 되면 심장마비, 실신, 뇌졸중 같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고 물을 잘못 마시면 오히려 심장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언제, 얼마나, 무엇으로 수분을 채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튀고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반면 잠들기 전엔 오히려 수분을 과하게 섭취하면 야간뇨로 인해 잠을 깨고 심하면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분이 풍부한 음식,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국물, 습도 조절, 짠 음식을 줄이는 식습관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고 몸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괜찮은데 목마르지도 않는데 왜 자꾸 물을 마시라 하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괜찮음이 오늘은 괜찮지만 3개월 뒤 혹은 다음 계절이 바뀌었을 때 건강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지켜봐 왔습니다. 건강은 느리게 무너지고 회복은 더디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고 단순한 습관이 그 느린 무너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컵의 물, 식사 전후의 타이밍, 입으로 마시는 물과 음식 속 수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채워 넣는지 이것만 알아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수분 관리법을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노인 건강을 걱정하는 인생 선배로서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바꾸어 간다면 3개월 후 여름이나 겨울을 훨씬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년기가 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서히 변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몸 안에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물,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을 적셔주고 심장, 폐, 간, 뇌처럼 중요한 기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아이 몸에는 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5세를 넘기면 근육이 줄어들고 대신 지방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물이 주로 근육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수분 저장 능력도 떨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뇌에서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기능도 약해져 몸은 마르고 있는데도 전혀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조금만 뛰어도 엄마, 물 하고 외치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땀을 흘려도 덥고 건조해도 목이 마르다고 느끼질 못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며칠, 몇 달 반복되면 속이 마른 화분처럼 몸도 바짝 말라 머리가 멍하고 피곤하고 쉽게 짜증이 나며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쓰러짐까지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약물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처럼 몸속의 물을 밖으로 배출하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은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약의 부작용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몸이 물 없이 계속 일하게 되면 신장이라 불리는 콩팥에 무리가 가고 노폐물이 쌓이게 되며 전해질 균형도 깨져 몸이 더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는 말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물 한 병을 꿀꺽꿀꺽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종이컵 반 컵 정도의 물을 이 시간에 한 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반 컵, 아침 식사 30분 전 또 반 컵, 오전 10시쯤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루 6번에서 8번 정도 나눠서 마시면 몸에 부담 없이 흡수가 잘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물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찬물을 마시면 몸속 체온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둥글레차, 유자차처럼 따뜻한 차 종류를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식사 중간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과 함께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묽어져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30분 전,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단숨에 마시지 말고 입안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위나 장이 놀라지 않고 몸의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물을 마시면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작은 컵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또 하나,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식으로도 수분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수박, 참외, 배, 오이, 토마토, 샐러리, 미역국, 된장국 같은 음식은 몸속 수분을 채워주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매일 식사 중 한 끼는 국물이 있는 식단을 준비하시고 간식으로 과일을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훨씬 수월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콜라, 홍차, 녹차는 물을 마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음료를 마셨을 때는 반드시 물을 추가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짜게 먹는 식습관도 수분 손실을 유발하니 국물은 가급적 싱겁게 드시고 김치나 젓갈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깊은 잠을 방해받고 낙상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입만 축일 정도로 소량의 따뜻한 물을 드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물 마시는 습관은 절대 억지로 참아가며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9세 김재학 어르신은 병원에 오실 때마다 자주 어지럽고 머리가 멍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셨지만 혈압이 자주 요동치고 아침마다 피곤함이 심하셨죠. 진료 중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하루에 물을 거의 안 드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커피만 하루 2잔, 곡물도 짜게 먹는 편이라 오히려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제안한 건 하루 6번 시간 정해놓고 따뜻한 물 반 컵씩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혈압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분 섭취를 병행하니 2주 후부터는 기상 후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기분도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셨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82세 이화순 할머니는 만성 변비로 10년 넘게 고생해 오셨습니다. 약국에서 변비약을 계속 사 드셨지만 속이 늘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여쭤보니 물은 평소 거의 드시지 않고 찬 우유를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보리차로 하루 1리터 3번으로 나누어 마시고 아침 식사 전후엔 미역국을 함께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배변 보조제는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수분 보충을 병행했고 3주 뒤부터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4주 차에는 스스로 배변이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대전의 81세 조명근 어르신은 최근 기억력이 부쩍 떨어졌다고 가족들과 함께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 초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뇌혈류 순환이 둔화돼 있었고 무엇보다도 수분 섭취가 하루 300ml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오전엔 따뜻한 유자차 1컵, 점심 전후엔 오이와 토마토로 구성된 작은 샐러드, 저녁 땐 소금기 없는 된장국, 물 자체는 하루 800ml만 유지하면서 음식 속 수분까지 보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분 전략을 병행한 지 2주 후 어르신은 메모에 의존하지 않고 약속 시간을 기억해내는 등 집중력과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충북 청주의 84세 윤말순 할머니는 하루에 23번씩 소변을 참지 못해 외출도 어렵고 밤잠도 설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면 더 자주 화장실 가게 되니 차라리 안 마신다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물을 피하고 계셨죠. 이런 경우 오히려 방광이 자극에 더 민감해져 과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과 오후 정해진 시간에만 물을 소량 마시고 밤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을 권해드렸고 배뇨 기능 개선제와 함께 병행해 드렸습니다. 한 달 후 밤중 화장실 횟수가 1회로 줄었고 외출도 점차 가능해지면서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전북 익산의 80세 정춘길 어르신은 반복적인 입원과 어지럼증, 피로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혈액 검사에서 늘 수분 농도가 높고 소변색이 진하다는 게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물 마시는 걸 매우 불편해 하셨죠. 제가 드린 방법은 작은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넣고 하루 6번 눈에 보일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심장약과 함께 드시도록 리듬을 만들었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원 없이 3개월을 안정적으로 보내셨고 최근엔 산책 후에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들에게 물 마시는 습관을 알려줄 때 저는 반드시 실습처럼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만으로는
몸에 맞는 방법을 스스로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실천은 아주 작은 물컵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큰 물병을 들고 다니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물을 마시는 게 일처럼 느껴져 중도에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 6번, 종이컵 반 컵 분량 정도를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 10시, 점심 후, 오후 3시, 저녁 식후, 잠들기 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반복하면 물 마시는 행위가 습관처럼 몸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마시는 속도와 방법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단숨에 들이키는 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을 입에 머금고 천천히 넘기며 마셔야 위장도 놀라지 않고 수분이 차분히 흡수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은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옥수수염차처럼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음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신다. 한 번에 많이 마시고 하루 종일 안 마신다. 소변색이 진한데도 물을 피한다. 이런 행동은 모두 수분 균형을 더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야외 활동 직후에 물을 안 마시고 참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 난방기 사용 후에도 우리 몸은 수분을 빠르게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땀을 흘리지 않았더라도 한두 모금 정도는 꼭 보충해야 합니다. 몸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마시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미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약도 있습니다. 이뇨제, 고혈압약, 일부 당뇨약은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한 후 약 복용 시간 전후로 수분을 보충하는 요령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약을 드신다면 그 전후로 100ml 정도의 따뜻한 물을 마셔 체내 수분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분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해서 짜게 양념된 국이나 조림 반찬을 과하게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음식은 수분보다 염분이 훨씬 많아 오히려 체내 수분을 끌어내 배출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국물을 드시더라도 싱겁게 간한 미역국이나 호박국처럼 부담이 덜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건 수분 외적인 환경 요인입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부나 입술, 점막부터 먼저 마르게 됩니다. 이럴 땐 가습기나 젖은 수건으로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천천히 물을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감기나 기관지염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단 입을 적시는 정도로 자주 마시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하려면 생활 전반이 환경과 리듬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관은 의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권장하는 건 기상시간과 식사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활 리듬입니다. 수면이 들쭉날쭉하면 우리 몸의 체내시계도 불규칙해지고 이로 인해 배변, 식욕, 갈증 신호가 모두 흐트러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등 생활의 큰 줄기를 하루하루 반복해주면 수분 섭취 역시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대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집안의 조명과 색감, 물건 배치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기 위해선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물병이나 텀블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엌 싱크대, 냉장고 앞, 거실 테이블, 침대 옆 탁자 위처럼 평소 자주 머무는 공간에 작고 예쁜 컵이나 텀블러를 놓아두면 별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도 한 모금씩 마시게 됩니다. 컵 색깔을 선호하는 색으로 고르면 심리적으로 마시고 싶다는 기분도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옷차림과 실내 온도 조절도 수분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답답한 복장이나 꽉 조인 허리띠, 땀이 나는 두꺼운 옷은 몸 안의 수분 소모를 빠르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엔 난방을 과하게
틀어놓고 실내 습도를 낮춘 상태에서 두꺼운 옷을 입으면 피부와 기관지에서 수분이 더 쉽게 날아갑니다. 옷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선택하고 실내는 2022도 정도의 온도와 60%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 하나, 화장실 가는 습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일부러 물을 덜 마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더 자주 방광 자극이 생기고 결국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평소 소변을 너무 참지 않고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면 오히려 수분 섭취와 배출의 균형이 안정되며 방광 기능이 회복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의 짧은 스트레칭을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기지개를 펴며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이때 수분이 몸 전체로 골고루 퍼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땀이 나지 않더라도 몸속 수분이 돌아가는 느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후 물 한 모금을 함께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깨어나고 기운이 생긴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년기 수분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에서는 노인의 탈수는 단순한 갈증 문제가 아니라 인지기능, 낙상, 신장 기능 저하와 직접 연결된다고 밝히며 일일 최소 수분 섭취량 1.2리터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최은정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만성 탈수 상태임에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약물 흡수가 불규칙해지고 뇌혈류 순환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인 노인일수록 더 적극적인 수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노화 연구소는 10년간의 추적 조사에서 노인의 수분 섭취량이 하루 1리터 미만일 경우 뇌 기능 저하 속도가 25%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물 섭취 외에도 음식 속 수분을 포함한 총 체내 수분 유지 전략의 중요성을 함께 언급하며 식사 습관과 실내 환경까지 고려한 수분 관리가 치매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물 한 컵이 내 몸을 살리고 매일의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내가 나를 아껴주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채널 장수이빛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지혜를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를 돌보는 습관이 내일의 평안한 삶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회복도 천천히 꾸준히 찾아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